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매장에 직원이 한 8명 정도 있고 알바가 한 15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매장보다 좀 알바의 시급이 좀 높은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그냥 올리기만 해도 직원들이 바로바로 충원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알바들이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적응이 되고 돈도 많이 주니까 그냥 시간 때우면서 일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같은 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알바들이 있는데 되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거기서 저는 좀 제가 이제 알바들을 좀 관리하는 입장인데 거기서 알바들을 잘라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육합이라고 배우는데 조금 이제 이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알바를 좀 키워서 좀 열심히 열정을 불어넣어서 같이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능구라고 하는데 그 같이 꾸준히 하고 싶기도 한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을 가만히 두면 돈이 뚝뚝 소비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장이 되고 나중에 직원들을 고용할 수도 있을 텐데 사장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어지는 걸로 이제 그 직원의 입장에서 편하게 자기의 마음이 일을 할 때 자기가 만족할 만큼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이 자기를 위해서 혼자 답답하게 일을 하는 게 그게 이기적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거를 사장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스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이었어요. 문경 가면 봉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제가 부목으로 들어갔어요. 부목이라는 것은 뭐 섬으로 들어갔다. 가서 주로 하는 일이 뭐 변소 치우고 그 다음에 불 떼고 밭일하고 산에 가 나무 해오고 화장실 치우고 뭐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걸 부목이라 그래요. 부목. 머슴살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게 내가 누구네 하는 걸 다 버리고 사복을 입고 그냥 머슴살이를 했다 이게. 근데 거지가 한 명이 절에 동냥으로 들어왔어요. 돈으로 들어왔어. 근데 얘 가만 보니까 육신이 멀쩡해요. 신체가. 그래서 내가 보자 그래가지고 야, 네 몸도 건강한데 이렇게 맨날 얻어먹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여기서 일을 하자. 일을 하면 여기 월급을 준다.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30만 원 내가 자리에다 얘기해가 줄 테니까 여기서 일을 하자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그러겠다. 이제 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냥 내과에 가서 이제 씻고 옷 갈아입혀가 그냥 나하고 이제 조만한 방에 내 혼자 자는 방에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자게 됐는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낮에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재래식 변소는 동물을 이제 이렇게 통에다 퍼서 이래 어깨 메고 이래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보통 통에 한 80% 정도 이렇게 담아서 낑낑대면서 옮기는데 얘는 딱 20% 정도 담아서 옮겨요.
그래서 내가 너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은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어?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내일 너일 따지지 말고 사실은 양껏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노가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노가다의 재산은 오직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네가 그러다가 네가 몸살이라도 나서 몸뚱이를 못 쓰게 되면 너는 일당을 못 받는다 이거야. 이게 네가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많이 메고 다니면 몸에 과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응? 그러면 이렇게 딱 일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 잠깐 쉬면 되지 않냐, 몸이 고단하면. 어떻게 사람이 통에다가 바닥에 깔아가 그래가 살랑살랑 다녔냐. 그랬더니 네 주인 마음이 어떤지 모르구나. 그래. 어떤데?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가득 담아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너가 잠시 앉아가 쉬고 있을 때 주인이 보면 눈꼴실이다는 거예요. 이 노동자가 앉아가 쉬고 있는 걸 보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가볍게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면 나도 좋고 주인복에도 좋다는 거예요. 주인복에도. 아따, 그놈, 쉬는 여기가 없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럼 이거는 주인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은데 너는 왜 주인도 눈 아프게 만들고 너도 고단하게 만드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이해가 안 됐어. 자식 게으르니까 온갖 변명을 한다 이랬는데 내가 조금 더 이 머슴살이하고 노가다를 해보면서 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다가 보름 만에 몸져 누웠거든. 결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기가 질문을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절대 평가를 해야지 상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에서 1등하는 애 30명을 뽑아가 한 반을 편성하면 꽁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나옵니다. 그럼 전국에서 꽁지하는 애 30명을 모아가 한 반을 편성하면 1등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잘하는 애 30명 중에 꽁지하는 애가 못하는 애 30명 중에 1등하는 애보다 실질적으로 공부는 더 잘하나 못하나?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 매장에 있는 학생들이, 알바생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알바생이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제값을 한다. 이 절대치가 있어야 돼. 대강의 절대치가. 근데 그 10명을 상대적 비교를 해가지고 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애한테 비교하면 어떠니? 얘는 노는 것 같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하는 애 알바생 10명을 모아놔도 게으른 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게으른 놈 10명을 모아놔도 부지런한 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어떤 애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애는 게으르게 한다. 이게 맞지가 찾지 않다는 것. 상대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게을러 보이는 애가 정말 게으른지 나처럼 통에 물을 가득 담아가 옮겨놓고 좀 쉬는지, 그 부지런한 애가 계속 한 20%만 담아가 깔랑깔랑 하면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는지, 그건 상당히 유심히 관찰 안 하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노가다를 오래 보면 이 주인도 좋고 나도 좋은 길을 그 거지는 터득을 한 거예요. 그건 오래 보면서 터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관념만 가지고 있지, 결국은 그 똥을 하루 만에 치느냐 이틀 만에 치느냐 하는 거는 별로 중요 안 해.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그 똥 치는 걸로 주인도 좋고 일하는 사람도 좋으면 안 되나? 그게 뭐 하루 만에 치면 어떻고 이틀 만에 치면 어때? 그게 절대치가 이틀 만에 쳐야 될 거지 3일 만에 쳐야 될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해? 서로가 좋으면 되지. 쟤는 부지런히 쳤어 3일 만에 쳤구나, 이게 중요하지. 내가 하루 치고 하루 만에 그걸 다 치고 하루 놀아봐라. 나는 몸 나빠지고 그 사람은 기분 나쁘고 주인은 기분 나쁘고 그러지. 자식 저거 하루 만에 다 할 걸 괜히 이틀치 월급 줬네, 하루만 줄 걸,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이런 일이 있어. 인도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 물건을 사는데 염주 같은 경우야. 전단형 염주, 한국에서 10,000원 해. 근데 인도에 가면 5,000원 해. 절반 값이야. 근데 깎아. 그리고 한 3,000원 주고 샀어. 기분 좋게 올라와. 스님, 이거 얼마 줬게요? 얼마 줬? 3,000원 줬어요. 그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한국에서 10,000원 하는데요. 5,000원 달라는데 2,000원 깎아 3,000원 줬어요. 기분 좋게 했어. 그 조금 있으면 또 한 사람이 염주 사와. 얼마 줬니? 2,000원요. 4,000원 달라는 거 제가 절반 팍 깎아 2,000원 줬어요. 그럼 먼저 샀던 사람이 아까 그렇게 사게 샀다 기분 좋아하던 게, 자식 그건 내한테 속였잖아 이래요. 조금 있으면 또 한 사람 사 올라와. 얼마 줬니? 1,000원 줬어요. 그래. 2,000원 달라는 거 내가 뭐 간다 그러니까 1,000원에 사가라고 쭉 대다. 그러면 이제 앞에 3,000원 주고 산 놈 난리야. 자식 나한테 3배나 바가지 쳤다. 근데 그 물건이 정가가 없습니다. 이거 알아요? 인도 사람들은 이거 얼마요? 이러면 얼마 달라 그래. 야, 너무 비싸다. 뭐 이거 얼마 해라. 이래 흥정하면 딱 상대가 뭐라고 하냐. 니 얼마 줄래? 이래요. 대부분. 니 얼마 줄래? 이런 물으면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디. 배짱 있어야 야 10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못해. 한국 사람은 쫄아가 주로.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럼 니 가져라 이래요. 그럼 가져가 버리면 되는데 못 가져가.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이 얼마, 값은 본래 없어. 그러면 장사라는 건 뭐냐? 서로가 팔 사람도 팔아야 되겠다, 사는 사람도 잘 샀다 싶은 게 뭐다?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찰제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 혼란스러워해요. 본래 물건에는 가격이 없어요. 매기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하는 것도 본래 없어. 상대적인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이고 뭐 돈 100만 받아 하는 아르바이트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 정도만 하던 것도 잘하는 거지 뭐, 이래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거고, 특별히 잘하는 애가 가끔 있다 이래 보는 거고, 자기가 뭐 요새 한두 해만 제대로 일하지 나머지는 다 18명은 다 게을러, 이렇게 보면 또 18명은 게으른 거예요. 뭐 8명이 대충 하고 한두 명이 부지런할 때 평가를
아이고 요즘 애들도 그래 부지런한 애가 한둘이 있대. 이렇게 보면 한둘이 특별한 거고 요즘 애들은 한둘이나 제대로 하고 열에 여덟은 그 결로 빠졌어. 이러면 8명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거. 그거 자기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인간의 심리가 이래. 무릇 주인이라는 거는 많이 일하고 돈을 조금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주인은, 모든 종업원은 조금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서로 타협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종업원은 직장을 오래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직장에 오래 있고 싶으면 이직 안 하고 그 직장에 오래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 많이 하고 월급 조금 받으면 돼요. 그럼 주인이 내쫓을까 안 내쫓을까? 안 내쫓겠죠? 주인이 잡아요. 그래서 종업원 하면서도 갑질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들면 간다! 이러면 아이고 이사라 좀 더 줄게 이래. 근데 주인도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숙련된 종업원이 어때요? 오래 있을수록 사업이 잘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일은 조금 시키고 월급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업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딱 계산해보고 다른 데보다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면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현명한 노동자는 일을 많이 하고 월급을 조금 받아요. 그러면 종업원이지만은 갑질하면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직장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기본 인간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일은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하거나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 조금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에 충돌이 갈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종업원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용자는 어떻게 고용을 해야 사업이 잘 될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업원일 때든 사장일 때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종업원 한번 해봐. 자기가 월급 많이 받고 싶잖아. 자기가 사장 한번 해봐. 월급 조금 주고 싶지. 내가 물건을 한번 사봐. 가능하면 깎고 싶지. 내가 뭘 하나 팔아봐. 가능하면 더 받고 싶지. 그 사이에 결국 우리가 서로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값을 조금 늘어뜨려가 팔아보면 되고, 빨리 사고 집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 높여서 값을 줘버리면 빨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살 때도 마음에 들면, 살 때 마음에 들면 조금 더 주고 사야 딱 제 물건을 살 수 있고, 물건을 팔 때는 빨리 팔아버리려면 약간 떨어뜨려가 팔아버려야 빨리 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요. 아이고 집이 안 팔리는데 스님 팔리는 부적 하나 적어주세요. 무슨 기도하면 빨리 팔립니까? 야, 뭐 그만지래 뭐 부적이 기도가 필요하나. 그건 쉬워. 그건 절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해요? 값을 팍 떨어뜨려 내놓으면 금방 팔려. 제값 받고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시간을 좀 끌어야 돼. 2, 3년, 5년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헐값에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다려야 돼. 내가 가격을 뚝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빨리 살려면 조금 돈을 많이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데 좋은 물건을 사고 싶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10년 정도 봐요. 어디를 정해놓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경기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지지. 남 갖다 버릴 때 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가끔 그렇게 헐값이 나오는 게 있고,
오래 보면 헐값이 나오는 게 있고,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기다리면 누가 급한 사람이 있어서 살 때는 이렇게 돈을 더 주고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걸 뭐 재수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고 대응을 하면 종업을 해도 편안하고 사장을 해도 편안하고 사업도 잘 돼. 남이 볼 때는 저래가 사업되나 바보 아이가 싶어지면 그렇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원양어선을 타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에서도 중문직설을 틈틈이 들으면서 삶에서도 직업에서도 적응을 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함께 일을 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험한 뱃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도 평소에 대화에서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문직설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적용하려 해보아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모든 것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보지만 가슴속에서의 부정적 감정들이 문득 커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또는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 때 그런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일단은 뭐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제 입장이 약간 감시를 하거나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무시하는 말투도 듣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지위적으로 따지면 제가 좀 더 높죠. 높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될 처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럴 때, 예, 그럴 때 나이가 어리다고 말을 잘 안 들어.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사회생활이 부족하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듣고요. 그건 감수해야지 뭐. 나이 어린 게 사실이니까. 네, 그거는 맞긴 맞죠. 아까 저 결혼 안 한 게 사실이니까. 그걸 그냥 공짜로 먹으려면 안 돼. 그래도 이제 할 일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감수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내 직분을 내가 내 맡은 바 직분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직위를 그만둬야지. 자기가 간부라면 그 나이와 관계없이 경험과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군대에서 한 20년 30년 생활한 이 소위 기관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사라든지 중사라든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육군사관학교 바로 나와가지고 장교로 임용이 되면 그 한마디로 피렘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도 장교가 그걸 거느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장교 말을 들을까? 잘 안 들을까? 잘 안 듣는 부분도 잘 안 듣겠지. 네.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수해야 된다는 말은 안 듣는 걸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나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 얘기를 쉽게 안 듣는다는 걸 알고 그거를 그러면 내 말을 듣도록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말을 안 듣더라도 그걸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입장을 바꿔놓고 그들이 되어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일단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예. 기분 나쁘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말을 좀 심하게 머리로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기분 나쁘구나. 내가 지위가 높다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돼요. 기분 나빠 안 해야지가 아니고 안 해야지 해도 마음이 이미 기분 나빠 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구나. 기분 나빠하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만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자각이나 그런 거 다 되는데도 이게 쉽게 안 되지. 그게 쉽게 되면 예.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지.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고 이치를 이해하는 거는 사유체계, 머리로 하는 거고, 예. 기분이 나쁜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는. 그럼 그런 거는 좀 어떻게 그건 다스릴 컨트롤이 수 안 돼요. 안 됩니까? 기분이 나쁜 거는 참는 것밖에 안 돼요. 참으면 터져. 네. 몇 번 만에 터집니까? 주로 3번 만에. 아시겠어요? 예. 참는 거는 몇 번 만에 터진다고? 3번. 3번 어떻게 합니까? 보자 하니까 하고 터지고, 한 번 더 아니고 2번 더 아니고 이게 하면서 터지고,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는 거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계속 되풀이 반복되지. 윤회라 그래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보다는 뭐가 좋냐? 아,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는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구나 하면 화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알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 뇌작용에는 아직 인공지능도 이게 아직 거기까지 도달 못했는데 아주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자정 능력입니다. 뭐라고?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자정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문제점을 스스로 알아차리면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걸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자각이라 그래요. 자각. 스스로 깨닫는다. 자각하면 자정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야단을 치면 어떻게 됐냐 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감정으로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뭐냐? 거부를 해요. 그 거부를 할 때는 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만 그렇냐? 니는 안 그렇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맞으면 그 틀렸다 이렇게 덤비는데, 그 말이 맞으면, 기분 나쁜데 말이 맞으면 뭐라고 한다? 니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이들이 다. 그러니까 아까 저 중학교 2학년짜리 부모가 얘기하면, 아버지가 얘기하든 엄마가 얘기하든 지금 질문자는 알아야 돼요. 절대로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습니다. 이유는 그래 잘하는데 그는 왜 2번이나 이혼하네. 이 말을 안 했을지 속으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너건 잘한다 이래가지고 아예 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면 그렇게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논쟁을 하는데 말이 맞고 기분이 나쁠 때 있잖아, 그죠? 그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에서는 거부 반응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뭐라 그런다? 아이고 저게 말은 잘하네, 말은 번들이하네,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 나쁜 거는 이 머리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내가 문제다,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자기가 스스로 자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건 조금 심했다, 이렇게 자각을 하면 그게 개선되는 데 도움이 돼요. 자각이 안 되면 어떠냐? 바깥에서 힘으로 내 때리거나 야단을 치거나 손해를 주니까 그 감정이 억눌러져요. 억눌러진 게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각을 하면 어떠냐? 이 자정 능력이 작동을 합니다. 금방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알아차리며, 내가 화가 나네,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하네, 기분 안 나쁘다, 화를 안 내야지가 아니라
화가 나네 이렇게 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이 문제가 화가 나는 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화를 낸다고, 화가 나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못하지만 그걸 바깥으로 화를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화를 빠르륵 내면 상대가 나를 존중합니까? 더 우습게 여깁니까? 역효과가 나죠. 역효과 나죠.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건 자기가 알아차리지만 화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 내는 거는 이성적인 작용이니까 자기가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는 컨트롤이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화가 나네 하고 알아차리면, 이 화를 내면 손해라는 것을 아니까 자정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다가 자각하는 것부터, 자각할 때부터 속도가, 일어나는 속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즉 화가 계속 나긴 나는데 꺾이기 시작해서 포물선거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화를 딱 알아차리면 그때부터 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관성이 있으니까 화가 계속 나지만은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직분을 알아야 돼요. 자기 직분은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어 그거는. 그럼 나이 따지면 대통령이 나이 어리면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나이로 갖고 네가 뭐하노 이래 따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직분은 이 사람들이 나이 많든 경험이 많든 내가 관리해야 될 업무다 하면 그 관리자로서의 자기 직분은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거를 관리자라고 막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는 건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하지만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 자식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 말을 쉽게 들을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거는 그들의 경험이 나보다 많고 뭐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참는 것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저게 말을 듣겠느냐, 저거를 감점을 줘야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이 나와요? 당근과 채찍이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조건 억압 안 하고, 그럼 반발이 생기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건 다 받아들여 주고, 그러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딱 벌점을 주든지 뭘 지적을 해가지고 손해가 느끼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해보면서, 처음부터 잘 안 되죠. 해보면서 하면 젊어도 어때요? 능히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옛날에 자기가 나한테 물어놓고 내가 얘기하면 지 마음에 안 들면 스님 뭐 결혼해봤어요? 애 낳아봤어요? 키워봤어요? 이렇게 대든다니까. 그럼 나도 할 말 있지. 안 해봤다 이러지. 근데 왜 그런 얘기해요? 그럼 네가 왜 잘했으면 네가 알지 왜 나한테 뭐 때문에 물어? 나도 할 말이 있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그래 잘 알면 네가 해결하지 왜 나한테 왜 물어? 네가 물을 때는 몰라서 물은 거 아니야. 그럼 몰라서 물었으면 내 얘기를 참고를 해야지. 네 생각대로 해서 맞을 바에야 네가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참고를 해야지. 네가 반론을 제기하면 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지.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럼 스님은 왜 이렇게 결혼 문제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도 이렇게 대화를 할까? 여러분들이 자꾸 물으니까 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면서도 연구를 안 해.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감정은 알아차리기. 두 번째 업무는 연구. 알았습니까? 예, 자기 감정은 뭐하기? 알아차리기. 상황은 뭘 해야 된다? 연구를 해서 저걸 어떻게 대응을 할까?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데 내가 해보고 나로서는 이게 안 되겠다 하면 자기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사표를 내는 거예요. 즉 직위를 사표낸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저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 능력 갖고. 그러니 그 높은 지위 줬다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 저는 좀 더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사장한테 얘기할 것. 예.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걸 안 받아주면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런 거를 이제 대응을 해야죠. 안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감수를 하면서 배우든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 맘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거는 당근으로 어떤 건 채찍으로 컨트롤을 할 건지 자기가 연구해야 그게 이제 소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 걸 힘들어하면. 그거 몇 명도 컨트롤 못 해가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선장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업무 분장을 해서 일을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업무를 많이 받아서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잘 쓰이면 그것으로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힘내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조건 이 세상에 잘 쓰이면 그것으로 족한 건지 아니면 내가 만족을 하면서 잘 써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이가 답을 정해놓고 그냥 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슨 정말 모르기는 자기 수준에서 무슨 세상에 무조건 쓰이기만 하면 잘 된다 이런 수준이 자기가 된다는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뭐 성인군자예요? 성인군자도 아닌 게 어디 책 몇 자 보고 성인군자 흉내 내려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만족해야 만족할 수준이지. 자기가 무슨 나는 지금 내일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세상에만 좋은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잖아. 솔직하게 말해가. 안 됩니다. 그래. 왜 안 되는 게 되는 척 그래 얘기해.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만족하고 세상에도 세상 해가 안 되는 일을 하면 돼. 제일 좋은 건 나는 만족하고 세상에는 해가 안 되는 일. 조금 더 발전하면 나는 만족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그 정도만 하면 돼. 도움 안 돼도 돼. 해만 안 되면 돼. 알았어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세상에 잘 쓰이면은 그 좋은 건데 제가 만족한다는 뜻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회사에 일을 하고 일을 하면 서로 옆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열심히 해서 좀 더 발전되게끔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제가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옆으로 쓱 빠지고 일을 더 안 하는 것 같고. 당연하지. 그게 왜 나쁘노? 네가 열심히 하니까 100의 일이 있는데 50, 50 하겠는데 네가 60 하니 난 40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속상해서. 그게 왜 속상해? 자기가 사장이가? 자기가 사장이야?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사장도 아닌 게 사장 흉내 내니까 동료들이 볼 때 안 입고 온 거예요. 마치 지가 성인군자처럼 사장인 것처럼 일하니까. 보니까 성인군자냐, 성인군자는 아니고 사장도 아닌 게 사장 흉내 낸다 이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거 뭐 네 열심히 할래? 그래, 네 다 해라. 우린 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장한테는 이쁨을 받을지 몰라도 동료한테는 이쁨밖에 털렸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알았어요? 세상을 살아갈 적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그 좋은 생각해요. 거지, 당연히. 자기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자기가 그래 사는 건 자기가 선택한 건데, 왜 남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 자기 좋으면 자기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채식한다고 남 고기 먹는 사람 욕하고, 인도 사람이 자기는 소고기 안 먹는다고 소고기 먹는 사람 욕하면 어떻겠어? 그건 니는 안 먹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럴 거 아니야? 내 결혼 안 했다고 다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했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자기가 지금 안 될 것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응?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괜찮아. 사장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기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은 보고 안 하는 걸 자기가 나무래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지, 자기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사장이 보기에 저 월급값 못 한다면 잘리겠지 뭐. 그러니까 사장이 보기에 월급값 못 한다 소리 안 들을 만큼은 해야 다닐 수 있겠지. 더 열심히 하면 사장한테 잘 보이가 승진할 가능성은 있겠지. 그러나 다른 동료 보고 나처럼 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게 하는 건 좋은데 남 보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 때문에 이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분별심이 많은 거예요. 응? 우리 세상에서 뭔가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다 명이 짧아.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하고 갈등이 심해.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남 보고 시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면 오케이 좋아. 근데 다른 사람 열심히 안 하는 걸 보고 왜 인간이 저렇게 하느냐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뭘 알았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기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일하는데 옆에 동료가 내 일하는 덕택에 뭐 도움을 받거나 뭐 자기 할 일 조금 등한시 한다고 해서 그 동료를 보고 내가 배 아파하거나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고 하기 싫으면은 못 한다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이구, 말귀 잘 알아듣네. 그럼 누가 편할까? 제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동료도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이게 진리예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게. 나는 좋은데 남이 힘드는 거. 나는 좋은데 남이 힘들면 이 사람이 오래 못 참아. 반란을 일으켜. 남은 좋은데 내가 나빠. 저 사람이 이긴데 나는 손해. 그럼 내가 오래 못 참아. 그만두지. 그러니까 관계를 뭐든지 오래 지속하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돼. 그래서 자기 할 만큼 하고, 덕택에 동료가 덕보면 덕보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배합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 동료가 게을러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사장이 아니니까 그걸 누가 지적할까? 사장이 지적하겠지. 사장이 지적하지 자기가 지적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건 사장의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장이 오히려 지적을 하고 갈등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한 것도 동료한테로 슬쩍 줘가 동료가 했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약간 성인의 길에 들지. 내가 많이 해가 잘했다. 니는 왜 안 하노? 이게 성인의 길이 아니고 내가 많이 한 것 중에 일부를 옆에 사람 줘가
사장한테 이 사람이 한 걸로 해가 이 사람이 좀 눈밖에 안 나도록 내가 보이지 않게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성인의 길에 한 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니는 왜 못하나? 이거는 성인의 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일이 많으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남을 시비는 하지 마라. 옆에 사람은 시비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성인권자처럼 뭐 그렇게 뭐 너무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고 못하는 거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시비하거나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성인 군자의 길에 한 발을 더뎌 놓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스님 마음이 불편합니다라는 책을 통해 스님 알게 되었고요. 지금 불대생입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15년을 지내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첫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어서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일을 배우느라 힘은 들었지만 하루하루 잘 지냈고요. 잘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중 오래된 직원이 유독 기중적인 언행을 했으며 특히 제 앞에서 저를 친동생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는 뒤에서는 저와 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과 이간질, 도둑질을 잘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는 제가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항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변 사람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직장생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에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면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제가 정리해야 되는지 스님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좀 속이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크든 작든 사기를 좀 치고 싶다. 이럴 때 내가 무뚝뚝하면 딴 사람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지? 내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으면 믿어줄까? 인물이 아주 못생겼다. 믿어줄까? 아주 각별히 형편없다. 믿어줄까? 아주 말투가 사납다. 화를 퍽퍽 잘 낸다. 그럼 안 믿어주겠지? 믿어주려면 첫째 얼굴이 매끄리하게 생겨야 되고 말씨가 아주 부드러워야 되고 성격이 아주 상냥해야 되고 서비스가 아주 좋아야 돼. 그러면 우리 다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그 좋아하는 속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좀 과해진다 이 말이야. 돈을 빌려달라 해도 어때요? 빌려주고 뭘 해달라 해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사기를 당했다는 건 없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도 없고 그건 다 원인이 어디 있다?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뚝뚝한 사람을 좋아하고 화를 팍팍 잘 내고 성격이 파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 절대로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입에 잘하고 얼굴이 그냥 매끄리하고 옷도 잘 입고 이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첫째 인물이 괜찮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고 사무실에 가보면 가짜 사무실만 잘 꾸며놨어요? 안 꾸며놨어요? 잘 꾸며놨지. 항상 빌딩 좋은데 사무실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장 자리를 항상 삐까번쩍하게 크게 만들고 사람들 오면 착 인사 절하도록 하고 양복 다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뭐 장어를 잡으려면 무슨 미끼를 쓰고 뭘 잡으면 무슨 미끼를 쓰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그 미끼를? 그 미끼를 그 물고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산의 짐승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어때요? 뇌물이 통하는 거예요. 돈 안 좋아하면 뇌물이 통해야 안 통해? 안 통하지. 여자를 좋아하면 미인계가 통하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하는 사람한테 뇌물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 사기당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건 없다.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또 그런 이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잘하는 거 딱 보고 나한테 잘하는 놈 사기꾼이다. 이렇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나한테 화내고 성질내고 성격 더러운 놈, 저건 믿을만한 놈이다. 이렇게 내가 딱 믿을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린 다 이렇게 미끼에 늘 걸려간다. 미끼에. 다 미끼에 걸려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나치게 친절하면 오히려 유의를 해야 돼요. 달콤한 것이 뭐다? 그게 건강에 해롭고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했으면 그 친절한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처럼 생각해 봐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친절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유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여자분을 참 좋아가지고 그 여자분 저번에 환심을 사고자 하면 내가 좀 친절해집니까? 안 친해집니까? 예, 친절해지고 없는 돈에 선물도 사보내고 없는 돈에 화장대가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기죠.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보러 나갈 때 다 사기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키가 작은 게 굽을 높여서 신고 나가는 것도 사기지. 화장해 가는 것도 사기지. 옷을 잘 입고 나가는 것도 사기지. 없는 돈에 돈 빌려가지고 호텔 가서 촥 한턱 내는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사기요. 그러니까 사기라 그러면 사기 아닌 게 없어요. 부부 생활도 다 엄격하게 보면 사기요 이게. 다 이렇게 남편 눈치 싹 봐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다 눈치 보는 게 남편을 위해서 눈치 봐요. 내 이익 챙기려고 눈치 봐요. 내 이익 챙기려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하등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당할까 염려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한번 중국에 가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92년인가 하니까 벌써 17년이 됐네. 그죠? 제일 처음에 내가 중국 갔을 때. 그때 고정 환율이 1대 5였어요. 달러 대 이 중국 돈이. 그런데 뒷거래하는 암달러 상에는 1대 10이었어요. 2배죠. 그럼 사람이 다 밖에 가서 바꾸려고 해야 안 해요? 하지요. 은행에서 안 바꾸고 다 길거리에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면 거기에 사기가 있어 속임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속임수를 내가 가면서 다 설명을 들었어. 이럴 때는 이런 속임수 있고 이런 속임수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스님.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가 아는 유학생한테 시켜가. 그럼 네가 바꿔놔라. 그 500 받을 거 없잖아, 그죠? 1000 받지. 그래서 이제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누가 뭐 암달러상에 아무리 덤도 내가 안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만리장성 갔는데 어떤 물건을 하나 살려는데 스님은 어디 가봐야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불상 아니면 염주밖에 없잖아, 그죠? 어떤 물건을 하나 살려는데 내 호주머니에 든 돈이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 달러를 주게 되면 1대 500밖에 안 주니까 손실이 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인민폐로 줘야
그게 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 돈이 없어. 그걸 못 샀어. 이게 이제 씨앗이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부족하다. 이게 씨앗이 된 거예요. 그 문제만 없었으면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명십삼릉에 딱 도착했는데, 택시에 타고 내리질 않았는데, 딱 돈을 1,000원을 쥐고, 창문 안으로 이렇게 탁 넣으면서, 1,050원 준다는 거예요. 1달러에. 100달러에. 그러니까 1대 1,000인데 얼마를 또 더 준다? 50을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창문으로 턱 집어 넣어가지고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염려가 있나 없나? 없지. 보통은 이렇게 탁탁탁탁 세가 탁 주는데 받으면 나중에 가운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돈을 그냥 딱 주는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뭐 다 한 장 한 장 다 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난 차 안에 있고. 그럼 100달러 주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나 오면 되니까. 속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그 아까 돈 모자랬던 그게 딱 있으니까. 그 뭐 돈을 먼저, 현금을 먼저 준 거예요. 내가 달러를 먼저 달라면 날치기 당할 수도 있는데. 딱 주면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배가 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로 나한테 돈을 탁 빼줬는데 도로 나한테 돈을 탁 주면서 왜 10불짜리를 주느냐는 거예요. 그 떡보에 돈이 10불짜리라. 그래서 나 꺼낼 때 잘못 꺼낸 줄 알고 이상하다. 금방 100불 나 분명히 100불 준 것 같은데 이런데 옆에서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스님 생피하게 돈을 좀 보고 드리지. 그걸 그냥 드리면 어떡하냐. 옆에 또 혼수까지 들어서 이상한데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바꿔가지고 딱 넘겨주고 돈을 받자마자 그때 아차 속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불을 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거 호주머니 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받자마자 나보고 10불을 딱 주면서 왜 10불짜리 주냐 하니까 나로서는 순간적으로 속은 거죠. 얼마나 아니 돈도 아깝지만 속았다는 사실이 속이 쓰리고요. 속았다는 사실이. 근데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역시 속을 때는 욕심이 끼구나. 그죠? 그 2배 받는다는 그 욕심. 50불 더 받는 거. 그게 딱 취해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속은 거고. 욕심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야 그 속아도 속을 만하다. 그 귀찮은 생각 아니야. 내 그 속이는 10가지 설명 중에 그건 없었어. 그래서 얼마를 잃었어요? 은행 환율로 바꾼다 치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1,050불 받았으니까. 그죠? 은행 환율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 읽었어요? 90불 잃었죠. 50위안 또 받았으니까. 10불은 도로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에 이런 욕심이 끼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살 때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둘이가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딴 여자 딴 남자가 더 좋아가 간 게 배신이에요? 이게 배신이라고 봐요? 배신은 아니에요. 사람 마음에는 오락가락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정토에 나가다 딴 자리 가면 스님 볼 때 배신 아니에요? 그게 배신이에요? 교회 다니다 저리 오거나 저리 다니다 교회 가면 배신이에요? 종교 선택의 자유지. 그러나 거기서는 배신이라고 그래요. 그 배신은 없어요. 사기도 본래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사기라 그러면 우리 전체 인생이 다 사기요. 그러니 그런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사는데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세상은 각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무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욕심을 내서 순간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거지 그것이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임하는 게 좋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이기적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내 뱃속에 있는 애도 내가 결혼 안 했는데 애가 생겼다. 그럼 이 지워버려요. 근데 애기 생기는 게 결혼하고 안 하고 때문에 생겨요. 같이 자고 안 자고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이 지금 체면 또 결혼을 해도 아직 집을 못 사가지고 애 낳을 때가 안 됐다. 내 필요에 의해서. 또 딸이 셋인데 또 딸이다. 이런 이유로 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지운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누가 죽으면 죽은 사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살래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라 하지만 부모는 하더라도 다체가 병원에 처음에 가 있을 때는 걱정하고 어떻게 살릴까 한데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누워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살아야 된다 이 생각해요. 아이고 이래가 2년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모든 인간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 자기를 보면 자기가 이기적인 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그것이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는 줄을 알면 사람의 다른 타인의 이기심을 이해하게 된다. 또 반대로 내가 이기적인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꼭 이기적인 것만 아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일반적으로는 이기적이지만 때로는 이기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인간의 선성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우물가에 아기가 앉아서 우물가에 떨어질까 말까 한데 지나가는 개가 보고 애 떨어질까 싶어가 입으로 물어 당겨내요. 그냥 놔둬요. 지나가는 소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끄집어 내놓고 합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러니까 아이를 발로 차놓지도 않고 아이를 끄집어 내놓지도 않아요. 제 갈 길만 가지. 근데 살인했거나 강도했거나 강간했거나 간첩이라 하더라도 어린애가 우물가에서 떨어질 듯 말 듯 하면 하나가 밖으로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내놓겠지. 이게 인간의 선성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성질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가 있거나 미워지면 저 멀쩡한 방에 있던 애도 데리고 가고 우물가에 던져야 안 던져? 던져. 이게 인간의 악성이에요. 이건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요인이에요. 악성과 선성 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타인에 대해서 그런 측면은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나에게 진의가 있고 선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진의가 있고 선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 진의와 성성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한테만 나타난다면 저 사람들의 선성도 일부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선성을 베풀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반드시 선성을 베푼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A를 좋아하는데 A는 B를 좋아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님을 좋아하는데 스님은 또 딴 데를 좋아해요. 딴 거 쳐다봐.
그럴 때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게 그 까르마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해 위에서 우리가 써야 된다. 직장 동료든 가정의 가족관계든 이미 나와 타인은 얼굴 모양이 다른 만큼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심성이 다르다. 그러면 100% 다르냐 그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특성을 갖는 위에 부분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사람과 그 침팬지 사이에도 인자로 따지면 100% 다를까? 조금만 다를까? 조금만 달라요. 1% 정도 다르대.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얼마나 다를까? 훨씬 더 적게 다르겠죠. 0. 몇 %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문이 다 다르잖아. 그죠? 이렇게 그 다 다른 것은 그 다른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또 공통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같아야 된다고, 자기 식으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런 몇 가지 다른 점을 보고 모든 건 다 다르다고 봐도 안 된다. 결국은 존재는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콩하고 팥하고 비교할 때는 같은 콩이라 그러지. 그러나 콩 한 대박도 그 안에 같은 콩이야 다른 콩이야. 서로 다 달라요. 콩하고 팥은 배추나 무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같은 곡식이지. 같은 곡류요. 그러나 곡류 안에 들어오면 다시 다른 것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떻게 비교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원이 다른 단원이 비교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다른 가족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둘이 형제 간에 둘이 비교하면 어때요? 다른 점이 매우 많다. 왜? 둘이 비교할 때는 공통점은 논외로 치거든. 그런 데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위에 선다면 상대를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식대로만 모든 걸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면 좋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면 나쁜 사람, 나한테 이익을 주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좋고 나쁜 건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야.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나쁜 거고, 자기하고 더 동료면 좋은 거고, 자기하고 동료가 아니면 나쁜 거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나와 다른 아내와 남편을 인정해야 되고, 직장에 같이 다니면서도 우리가 동료로서 같은 동료지만은 나와 여러 가지가 다른 상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다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우리가 이 법의 이치를 안다면 우리가 하루 8시간 이상 사는 직장에서 훨씬 더 번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